거의 매일을 저는 경매법정을 갑니다. 굉장히 보기 드문 숫자가 나왔어요. 80명. 아파트에 80명. 상당히 보기 드문 숫자입니다. 그것도 10억이 넘는 아파트인데 광교 센트럴뷰 10층이에요. 10층. 요게 1월 26일이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 1월 31일 날도 4층이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요때는 35명. 가격은 비슷하죠. 10억 7천. 자, 26일은 10억 6천. 10층하고 4층하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자, 이게 먼저 낙찰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러리를 섰죠. 자,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왔느냐? 7억대 쓴 사람도 몇 명 있었고요. 8억대 쓴 사람이 뭐 가장 많았다고 볼 수가 있죠. 8억대, 9억대가 거의 뭐 80%.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 10억짜리 아파트 하는데 1, 2억은 남아야지. 이런 생각 가지고 왔죠. 1, 2억은 남아야지. 자, 제가 부동산에 갔는데 2억 싼 아파트가 있대요. 그럼 덜컥 계약을 할까요? 의심부터 하겠죠. 2억이 싸대. 다 10억이 나왔는데 8억에 살 수가 있대요. 문제가 있겠죠. 물론 지금 경매는 문제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다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만약 이 법원이 중개사라면 얼른 계약을 해야죠. 7억 6천에 나왔다면 얼른 계약을 해야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매잖아요. 경매. 경쟁을 해서 매매하는 경매. 1등만 살아남는 경매입니다. 경매. 그러면은 나는 그래. 난 2억은 남겨야 돼 하고 달려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는 1억은 남겨야 돼 하는 사람한테 다 지는 거죠. 난 5천만 남기면 돼 하는 사람한테 또 그 사람 1억짜리들은 다 지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들어가서 살 거야. 2천만 원만 싸면 돼. 하면 그 사람이 1등입니다. 절대 나를 1억 남기게, 2억 남기게 놔두질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인기가 좋은 지역이라든가 새 아파트, 그런 역세권이나 이런 아파트들은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헛걸음만 하시는 사람이 한 70명은 헛걸음 했다고 봐야죠. 물론 이제 그 한 10명 정도는 이런 어떤 순위 안에 들 수 있는 이제 그런 뭐랄까 운이 좋으면 낙찰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이 안 나타나면은 2등이 낙찰될 것이고, 그다음에 앞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이 달라졌다면은, 그리고요 저번 주 다르고 이번 주 다르고 저번 달 다르고 그 전 달 다르고요. 어떤 사람들의 심리, 뉴스에서 어떤 뭔가를 하나 보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입찰자 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적어지기도 합니다. 자, 이게 네이버 부동산 가니까 뭐 매물은 최저 매물은 3층인데 11억 6천이에요. 그다음에 실거래가도 뭐 10억 9천에 실거래가가 있고요. 이건 1월 18일 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남는 게 뭐 있냐? 경매 왜 해? 그렇죠. 이런 물건은 경매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물건은 누구나 좋아하고 누구나 인기 있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요 제외하세요. 혼자 하시는 경매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처음으로 경매 한번 입찰해 보실 분들 패스하십시오. 이런 물건들은 누구도 보지 않는 물건 중에서 가격이 저렴한 거. 하지만 임대가 잘 나가고 이제 그런 물건들을 찾아야 돼요. 발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매도 일반 부동산보다 더 어려워요. 경매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우리가 매물이 나왔는지는 부동산에 가야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에 들린 사람들만 그 매물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경매는요 전 국민이 다 보는 겁니다. 누구나 보기 때문에 경쟁이 심합니다. 자, 다른 물건도 한번 보실까요? 분당 현대 아파트예요. 평수가 좀 큽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28명이나 입찰을 했어요.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다음 거 광명 프로죠. 역 바로 앞에 있는 거죠. 13억인데 그나마 얘는 조금 더 낫죠. 왜냐하면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에요. 광명역 뭐저 인덕원 이쪽 안양 광명 쪽이요. 이제 좀 많이 거품이 거치는 이제 거품이 더 많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분당 그다음에 광교 동탄 2보다도 오히려 거품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 가격들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선두주자들이 쭉 오르고 나서 너무 오르니까 그 다음 주자를 뭘로 찾을까? 이제 투기꾼들이 찾은 아파트들이 이제 이런 역세권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죠. 광명역 주변 아직 인프라가 전혀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만 한 대여섯 개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 가격이 낮은 가격은 아니에요. 오른 거에 비하면은. 자, 뭐 또 다른 거. 자, 이제 저렴한 아파트예요. 22평짜리 동신 아파트. 꽤 오래됐죠. 이것도 재건축 얘기한 지가 벌써 20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도 46명이 붙었습니다. 여기는. 자, 이 인원들은 뭐 그렇게 들러리라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물론 1억 7,700, 뭐 2억 이하로 쓴 사람들은 다 들러리예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사람들 20명 정도는 됩니다. 하지만 이런 방 3개짜리 22평짜리 아파트가 떨어질 일은 없거든요. 떨어질 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드는 겁니다. 아까 광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떨어질 일이 있습니다. 시기가 계속 안 좋아지면은 몇 억을 더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아파트는 서민들이 들어가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전세 가격도 한 2억 2천 정도가 최저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전세가랑 매매가가 80% 이상 맞붙은 아파트는 그나마 안전합니다. 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는 상당히 안전합니다. 지금 뭐 정세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아직도 그 영끌족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물론 경매당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아직 대기하고 있는 수요들이 있습니다. 그걸 봤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화서주공 요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22명이 입찰을 했지만은 지금 얼마 전에 또 뉴스에 크게 나왔죠. 스타필드에 사람 몰린 거 바로 앞이에요. 화서주공 4단지, 5단지 여기도 물론 오래된 아파트긴 한데 4억 정도면 그나마 무난합니다. 더 떨어질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지금 시기는요. 올라가는 것을 보는 시기가 아니고요. 얼마나 떨어질까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예요. 올라가는 거는 예전에 19년, 20년 요때 이제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까 계산하면서 입찰하고 매매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아파트지만은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요. 얼마나 더 떨어질까까지 계산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해야 됩니다. 매매도 그렇고요. 금매 살 때도 지금 금매 안 팔리는 이유가 뭐예요? 더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나마 경매는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안정적인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발품입니다. 발품. 지금 경매로 사가지고 이제 요런 80명씩 왔죠. 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집으로 가겠습니까? 아니 뭐 경매 싸다니 싸지도 않네. 그거는 본인 생각이죠. 뭐 이 사람도 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가게에 샀다면은 이 동호수가 없어요. 매물 부동산에 갔더니 전혀 없네. 그나마 요 정도면 괜찮네 하고 물건을 찾아봤더니 전부 다 11억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만족해서 그래 나는 입주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투자자는 절대 이런 새 아파트 이런 거는 건들지 마세요. 역세권, 신도시, 새 아파트 이런 것들은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들은 건들지 마세요. 투자할 시기가 아닙니다. 실수요자나 아니면 이 동네에서 전세로 살다가 그래 경매 나왔어? 매매로 내 집을 마련해야지. 나 이 동네 좋아. 이제 그런 분들은 하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자로서는 발품을 파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전문가들, 전문가라고 해봐야 뭐 그렇게 뭐 제대로 된 전문가 찾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자기 발품이 더 중요해요. 그다음에 조언을 조금씩 얻는 거, 그걸로 물건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상 경매리였습니다.